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김중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떤 다른 영화 제목을 한번 가져와서 네. 마련해 보았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제가 한번 다뤘던 영화죠. 네. 네. 그 영화도 물론 굉장히 훌륭하지만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을 갖고 와서 노년 문제를 다룬 것을 굉장히 사회적이면서도 또 아주 깊은 시선으로 다룬 두 편의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한국에 번역된 제목이지만 원제는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맞아요. 좀 더 단언하는 어떤 톤인데 어쩌면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지금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질문 속에서 어쩌면 이 영화들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 영화에서도 특히 이제 독립 영화 쪽에서 소재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은 굉장히 반가운 느낌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영화들이 간과하거나 미처 다루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좋은 시선들의 영화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참 반갑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제 욕창 그리고 69세라는 최근에 나온 이 두 편의 좋은 작품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입장하십니다. 아이고, 밥 먹으러 나왔어. 어?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길순을 돌보며 사는 창식. 불법 체류자 신분의 입주 간병인 수옥이 이를 거들고 있습니다. 아니, 욕창이 생겼어? 아이 조금 빨갛기만 했었는데요. 이 껍질 벗겨졌네요. 거동이 불편한 아내의 몸에 욕창이 생기자 창식은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엄마 나왔어. 욕창 좀 보자. 어? 아줌마! 길순의 욕창은 간병인 수옥 그리고 따로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까지 화두가 되죠. 정말 큰일 날라고 그래. 이러다 감염되면 폐혈증 걸려요. 어느 늦은 밤 누군가와 로맨틱한 통화를 하는 수옥. 아, 예. 꽃이요. 아우 저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죠. 그것을 엿듣게 된 창식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할아버지, 내 인자 갔다 올게요. 국이랑 찌개랑 두 가지 다 해놨으니까요. 드시고 싶은 걸로 드세요. 여보, 내 잠깐 나갔다 올게. 알았지? 그는 마침내 외출에 나선 수옥의 뒤를 밟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것은 낯선 남자와 춤을 추는 수옥의 모습이었죠. 여보, 나 왔어.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 여보!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온 집엔 홀로 방치되어서 한없이 비참해진 모습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보! 창식은 오열하면서 아내 곁을 지키죠. 제가 정말로 관둬야 되겠어요. 어느 날 수옥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창식은 뜻밖의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요. 아유 할아버지 참 농담도. 아빠! 말했잖니. 아줌마가 결혼한다고. 이 일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자의 해묵은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맙니다. 왜 저 말이 틀렸어요? 과연 이 모두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한국 사회의 가족의 딜레마를 깊숙이 다뤄낸 문제작 욕창.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욕창입니다. 이제 이 영화 요즘 사실은 이제 어떤 감탄을 하게 되냐면 예전에 이제 사실 독립 영화 중에서는 뜻이 굉장히 좋고 시선이 좋고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연기 부분에서 약간 걸리는 그런 영화들이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소개드리는 두 편은 연기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나오는 배우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믿음이 가는 배우들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기로 이렇게 다져온 어떤 생활 혹은 어떤 그 마음 같은 걸 그대로 담는 연기들을 하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전혀 이질감이 없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혜정 감독의 이 욕창 이 작품도 역시 그런데 연기들이 정말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강창식이라는 그 주인공을 맡고 있는 김종구 배우님의 연기가 네. 영화에 사실은 거의 모든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면 네. 약간 이상한 말처럼 드리겠지만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약간 보기 싫은데 약간의 귀여운 맛도 있는데 귀여운 면이 있지. 네, 이 그럼에도 캐릭터에. 좀 약간 미운 느낌. 찌질한 그래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일종의 악역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네. 극 전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강창식 역할을 맡은 김종구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미워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좋아하기도 힘든 이중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에서 이제 약간 가부장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도 하고. 별 차린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늦어. 갈게요. 네 나갈게요. 또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또 나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또 이 인물이 또 갖고 있는 이상한 또 어떤 사랑스러움도 있고 또 처연함도 있는 그런 어떤 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삐친 연기를 같고요. 너무 잘하는데 약간 삐졌을 때 콩국수를 만들어준 맞아요.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 맛이 어때 물어보는데 네. 한마디 합니다. 맛이 좀 어떠세요? 비려. 네. 비려. 너무 얄미워가지고 네. 콩국수를 이렇게 막 넘겨주고 싶은 네. 그 얄미운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속으로 마음속에서 이제 수옥이라는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뜻하고 달리 또 본인의 처지에서 그렇게 말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수옥이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김종구 씨의 연기를 보게 되면 웃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웃음이 나오는데 그런 연기를 보면 이제 보면서도 사실은 이 무거운 영화에서 네. 상당히 영화를 좀 잘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창식이 네. 추적하는 미행신 같은 게 있는데 음악을 약간 비밀스럽지만 약간 코믹하게 코믹하게 해가지고 썼죠. 네, 피아노나 이 현악 무거운 같은 거. 영화에서 그나마 숨 쉴 틈은 맞아요. 그런 미행 장면 같은 것들로 꾸미고 있더라고요. 네, 영화인 그런 어떤 유머러스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사실 욕창이라는 제목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전 안 네. 보고 싶었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네. 제목보다 훨씬 부드럽고 맞습니다. 올해 봤던 영화 중에 후반부의 최고의 엔딩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장면도 있기 훌륭하죠. 때문에 네. 저는 이 장면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옥 역을 맡은 강혜심 씨도 연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다 이제 베테랑들이시지만 영화에서도 잊지 못할 약간 서정적이면서도 약간 뭉클하기도 한 춤추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거실에서. 네. 항상 듣고 있는 고향에서 자주 들었던 첫사랑이라는 노래 거기에 대해서 그 음악을 틀어보라고 한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거실에서 춤을 추게 되는데 처음에는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 왜 그럽니까? 뭐 그렇게 할 때의 그 연기라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춤을 추다가 울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 테이크는 정말 약간 환상적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시작은 뻣뻣하게 두 사람이 그렇죠. 어색해하다가 손을 맞닿으면서 서로에게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 거기에서 이 수옥이 약간 위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인간적인 위로이든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위로이든 그 순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어가지고 이 수옥의 삶도 녹록지 않았겠구나.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 생각을 딱 네. 하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네. 사랑에 빠진 수옥이 너무 귀엽잖아요. 제일 저는 재밌었던 장면이 네. 국 퍼다가 말고 네. 전화 오니까 전화 갑자기 왔을 때. 고민하는 거야. 네. 국을 다 네. 푸고 전화를 받을까? 네. 그럼 전화 끊길 것 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국을 내려놓고 가는데 네. 그 장면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뜨거운 사랑은 콩나물 국을 쉽게 만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또 그런 식구 국 앞에서 또 그 김종구 씨는 엄청 화가 나고. 그렇죠. 다 시급빨리 국을 지금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한 짓이냐고 지금. 예? 밥을 퍼다 말고. 사실은 다른 것에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참 잘 묘사가 되고 있죠. 나머지 또 이 아들 딸 역을 맡은 네. 두 배우 김재록 씨, 그다음에 이제 김도영 씨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좋은 연기로 정말 진짜 가족들 사이에서였던 그런 김도영 배우님, 감독님은 네, 감독이시기도 하니까 연출도 잘하시지만 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글쎄 말이야. 네. 이런 네. 배우가 감독이 되면 연기 지도를 정말 잘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줌마! 아줌마! 일리 좀 와보세요. 이걸 붙이시면 어떡해요? 에? 이게 습해가지고 거즈를 붙이셔야죠. 아니 할아버지가 그거 붙이라고 줬는데 오줌 넣으면 계속 젖으니까 아니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변기에 안 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 할아버지가 기저귀 많이 쓴다고 뭐라 하셔서. 아, 나 원참 이럴 땐 아끼지 말고 쓰셔야죠. 초반에 이제 그 어머니의 욕창을 보면서 이제 짜증을 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혼잣말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엄마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연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모든 분들의 연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주 짧은 그 영화지만 이 사람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연기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연기란 그 짧은 순간이 아니라 네. 수십 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 훌륭한 연기인 것 같습니다. 네, 김재록 씨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임권택 감독의 화장의 순한 맛 같은 네. 또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네. 있죠. 그렇게 또 본 적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연로하게 될 때 거의 대부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상당 부분 이렇게 사실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자꾸 반추하면서 보게 돼요. 자식들이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보내자는 얘기를 할 때 이 네. 창식 씨가 한마디를 딱 합니다. 요양원도 괜찮은 데가 많고 엄마를 그쪽으로 모시는 게. 그럼 난 어떡하니? 그럼 난 어떡하니? 근데 이 말이 어쩌면 노인들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사회가 이렇게 고도로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내면 그럼 난 어떡하니? 그렇죠.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사람들,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를 어쩌면 창식 씨라는 인물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이제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각 구성원들 중에 다 어떤 이기적인 목적도 있고 그러면서 또 진심도 있잖아요. 네. 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각각 대변해 준다는 면에서 영화가 참 균형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극 중에서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은 사실은 길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 때문에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럼 그 사람에게는 또 시점 쇼트를 준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네. 그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칫솔질을 대신 수옥이 해줄 때 시점 쇼트로 그 모습을 잡는다든지 자기가 몸만 못 움직이고 말을 못할 뿐이지 다 들리잖아요. 네. 근데 바깥에서 자신을 놓고 처치곤란인 자신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서로 극악하게 싸우고 있는 가족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스스로 참담하겠어요? 그랬을 때의 어떤 그녀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장면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런 말이 그 방 안에 있는 어머니에게 들릴 텐데 네. 목소리 좀 낮추지 이런 마음 드는데 네.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그렇죠.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이 듣고 있다라는 걸 영화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영화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온전치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려면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설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 괜찮아? 스스로의 몸을 자해에 가깝게 움직여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진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참혹한 어떤 이 가족의 상태를 보여주는 혹은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골문 환부를 보여주는 네.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 집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맞아요. 있었던 사람들은 네.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 네. 많은데요. 특히 이제 딸 역할을 맡은 김도영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게 일단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아픈 게 짜증이 나죠.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네. 아프니까. 네. 그런데 자기가 케어해주고 싶은데 자기도 일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짜증을 간병인인 사람한테 내는 쏘는 장면을 거죠. 보고 있으면 네. 아, 우리의 모습이 저렇지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섬뜩하고 별거 아닌 장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지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수옥을 몰아붙일 때의 장면이잖아요. 아줌마, 어차피 결혼 못 해요. 못 들으셨어요? 나도 여기 있는 게 편한 줄 압니까? 할머니 옆에서 하루라도 한번 자보세요.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든지. 아줌마, 그게 아줌마 일이잖아요. 돈 받고 하시는 일이잖아요. 아줌마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이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혹하고 너무 가시돋친 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섬뜩하게 스스로를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관객 스스로가 네. 자기를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지 않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모든 게 돈의 논리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사회죠. 그렇죠. 내가 500만 원 받았으니까 맞아요. 500만 원어치 일을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클린한 일이죠. 사실은 내 모든 삶이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개입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인데 그걸 빼버리고 나면 사실은 너무 맞아요. 비참해지는 사회가 되는데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지불해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완전히 계약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상대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차갑고 냉혹한 어떤 지점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장면처럼 느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흔히 한국 사회에서도 이 노년 문제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혼자 되신 부모님, 어머니든 아버지든 근데 뭐 재혼을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노년의 로맨스가 있다거나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식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재산 재산이죠. 문제잖아요. 재산 분할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집 문제 이런 것들인데 영화에서도 보면 이 자식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제 이 아버지가 다른 어떤 수옥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제 좋아하기도 하지만 케어를 해주고 싶어서 위장 결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영화의 중반부에 되면. 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가 더 큰일이야. 뭐? 지금이야 이렇게 넘어갔지만은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럼 그때 가서 무슨 수로 말려 결혼을. 그러면 연신내 집은 다 그 아줌마 거야.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봐 위장 결혼하면 그나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승계할 거라고 생각했던 집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작은 이기심, 그다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참 그렇다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영화가 사실은 너무나 균형 있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대사가 뭐냐 하면 그런 얘기 한참 하다가 나는 과일이나 팔아야겠다. 어쩌면 그 집이 우리에게 온다면 네. 이 과일을 팔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꿈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그게 어쩌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영화의 제목이 이제 욕창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목으로 정면 승부를 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무릎을 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제목이 사실상 거의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강말금 또 그 간호사님께서 한마디 그러니까요. 해주시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 가족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고 심한 건 아니죠. 욕창은 겉에서 봐서는 몰라요. 속이 얼마나 깊냐가 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가족 문제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골마왔다. 그다음에 욕창이라는 것은 환자의 몸을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채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골마서 터지잖아요. 아들하고는 차남 사이에서의 장남 차남 사이에서 어떤 공평하지 않은 시선의 문제들도 있었고 아버지가 이뻐하는 그 잘나고 똑똑한 새끼한테 돈 다 퍼주시고 또 다른 딸만큼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부부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우리 얘기 좀 해. 네 방 들어가서 자라. 그런 게 골마 터지는 순간에 정말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질병이 있고 수많은 병이 있을 텐데 네. 그중에서 욕창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람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아주 센 약으로 통증을 가라앉히거나 할 수 있지만 욕창이라는 건 사람이 계속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약을 하나 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누군가의 삶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욕창이라는 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이 병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혜정 감독님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드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게 옳은 거야, 이 사람은 악이야, 이 사람은 틀렸고 이기심이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 심혜정 감독님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균형 잡힌 시선을 볼 때 영화에 사실은 나오지 않았던 바깥의 이야기들도 전체를 이렇게 반추하도록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수옥이 제중동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데 중국에 어떤 사람을 두고 왔냐면 자기 남편이 중풍이 걸려서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쪽에서 한국에서 이 노년의 부부가 겪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본인의 그 한국 속에서의 그 불체자로서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쫓겨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집안, 자기의 고용주의 차남은 또 미국에서 또 역시 또 불체자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과 미국에서 있는 격가지 이야기들도 사실상 뒤집어서 보면 여기서는 서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되겠지만 상대는 또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마치 뱀이 꼬리를 맞아요. 물고 있는 것 같은 형국으로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죠. 네, 그러니까 일면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강창식 씨는 네.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했을까?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뭔가 큰 사업을 했다가 여러 번 위기를 겪고 넘어가면서 번듯한 집은 하나 가지고 있지만
크게 부자는 아닌 상태일 때 그렇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좋은 영화란 현재의 삶이 아니라 과거의 삶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라면 이 가족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상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짜여진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네, 역장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은 사실 좋은 장면 참 많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댄스 장면도 있고, 근데 최고의 장면은 역시 마지막 장면 고르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곰탕을 끓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곰탕은 이제 계속 끓이는데 오래 끓여야 되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작 곰탕불을 켜고 잠깐 나갔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연기가 정말 사방을 엄청나게 뒤덮은 상황에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장면이 약간 좀 환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런 영화에서 이런 딜레마의 상황을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선명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어쩌면 뭐 저도 노년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생각하는 노년이란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구현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네. 앞이 보이지 않는 뭔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어둠 속에서 계속 이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만 막 네. 막혀가지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감각 같은 게 어쩌면 노년의 감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스토리가 아닌 감각으로 보였다는 맞아요. 점에서 굉장히 맞아요. 훌륭한 엔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 자체가 이게 정말 현실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기를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방석을 무망하게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네. 또 그 장면을 또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이 영화의 요약 같은 그런 느낌, 처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겹쳤네요. 네. 아 이거예요? 이게 사실 다른 거 고르기 어려워요. 네. 전 최고의 한 줄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네. 우리가 만약에 네. 바깥에 있다면 네.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보통 그럴 때 이제 연기라는 게 꽉 차 있다가 네. 문을 열었을 때 네. 한 줄 연기가 빠져. 연기 한 줄. 네. 그럴 때 사람들 의아해하죠. 저기서 왜 연기가 나지? 불이 네. 났나?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욕창처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연기 한 줄의 심연 그걸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고의 한 줄은 연기 한 줄로 정해봤습니다.